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학문 역사를 갖고 있는 물리학과의 지원 및 합격 전략에 대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물리학과를 시작으로 이전에 다루었던 생명과학 바이오를 제외한 수학과 화학 등의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공들을 이 팀장과 함께 순차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하니까 여러 이유들로 자연과학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키워드의 핵심인 물리 키워드 포함 전공 모음입니다. 같은 물리 키워드 포함 전공이라 하더라도 순수 물리학 전공을 비롯해서 천문학, 응용물리학, 물리치료학, 물리반도체과학, 나노전자 물리학, 과학교육, 지질지구 물리학 등의 전공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물리치료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학과와는 거리가 꽤 있는 전공이고,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소속의 물리교육학과 역시 연구 중심의 물리와는 거리가 있는 사범계열 소속 전공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두 전공은 구분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컨텐츠에서 석소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바로 물리학과의 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물리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석소장의 경험상 물리학과는 유난히 학생 입장에서든 학부모님 입장에서든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해결되어야 여러모로 순탄하게 지원 및 합격 전략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물리학과에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공학계열 전공에 비해서 자연과학계열 전공들은 취업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라는 통념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다행히도 물리학과의 경우에는 이 통념과 거리감이 꽤 있는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골방에 틀어 박혀서 연구만 한다는 또는 어려운 실험기구들을 다루느라 정신이 없는 과거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는 연구 분야나 기업체 분야나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물리학과 학부 졸업생이든 석박사 이상의 대학원 졸업생이든 여러모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학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응집물질 물리의 핵심 산물이기도 할 뿐더러 그 외에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는 레이저 분야의 경우에는 물리광학의 핵심 산물이기 때문에 물리학과라면 학부 졸업생이든 대학원 졸업생이든 입자 물리 혹은 천체 물리와 같은 현재 시점의 산업 분야에서는 응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일정 수준 이상만 충족을 시키면 가지각색의 규모와 방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있는 골방에 틀어 박혀서 온갖 수식에 갇혀 사는 물리학자 혹은 어려운 실험기구들을 다루느라 정신없는 물리학자의 이미지를 버리는 것은 물론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공들은 취업이 어려운데 물리학과도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공이니까 취업이 어렵겠네, 무조건 공과대학으로 가자와 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가 실제 산업 현장이나 연구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물리학과 진학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개별적인 이론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다학제적 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 물리학계의 특성이기도 하니까 물리학자의 과거 이미지에 의존해서 단순히 학업 역량만 높여서는 최근에 물리학계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로서의 역량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석소장이 말씀드릴 부분은 상위권 대학에 물리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한 대학원 진학은 꼭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물리학과 대학원 진학을 꼭 해야 하는지에 한정된 질문이라기보다는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A 분야인데 A 분야 연구가 물리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그 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생활기록부의 비교과가 대부분 물리학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학과를 지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움.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과 자기소개서에 학부는 물리학과를 졸업해도 대학원은 다른 전공의 A 분야 연구실로 가겠다고 쓰기에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 같음. 결국 정답이 있을까의 느낌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학부는 물리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A 분야 연구는 다른 전공의 A 분야 연구실로 가겠다라고 어필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학부이든 대학원이든 해당 학과 내에서 끝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석소장이 이전의 콘텐츠와는 달리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물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꼭 물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물리학과 교수님은 물론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석소장이 콘텐츠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고전 물리학부터 현대 물리학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각색의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구분하면 물리학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연구는 다른 전공에서 활발히 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연력학을 중심으로 한 열기관에 대한 연구는 기계공학에서, 공기역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항공우주공학에서, 고체 응집물질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신소재 공학 및 재료공학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리학 자체가 다른 학문에 많이 응용되는 기초학문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꼭 물리학과 대학원 혹은 물리학과 소속 연구실 진학 계획을 언급을 해야만 해당 전공에 대한 충실도가 어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예시로 들어드린 A 분야 연구실이 물리학과 소속으로 개설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연구실을 언급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정 없다면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오랜 역사와 특성을 정확히 언급해서 확실한 연구 및 진로 계획을 어필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물리학과 합격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리학과의 경우 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학부생이든 대학원 과정 졸업생이든 현대산업의 발전 흐름상 취업 자체는 비교적 준수하게 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취업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전공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대학원 수준으로 진입할 시 다른 공학 분야 못지않게 전문화되고 차별화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다면 학부 졸업생 수준의 취업 양상과 질 모두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석소장은 가능하다면 지원 전략 준비 차원에서도 막연하게 물리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를 넘어서 응집물질 물리학이든 광학 및 양자 전자학이든 확실한 관심 분야를 정확히 정해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나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학원 및 연구 계획을 대학원 과정까지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최상위권 대학 물리학과 지원 및 합격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자료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석소장이 첨부해 놓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국물리학회의 분과회 소속 회원수를 분류해 놓은 자료인데요. 이 표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반도체 분야와 연관된 응집물질 물리학과 반도체 물리학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응용물리학, 광학 및 양자 전자학, 입자 및 작물리학 등의 순서로 비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면 비율이 높은 분야일수록 연구도 활발하고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련 산업이 활발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요. 막연하게 양자역학, 연력학, 상대성 이론을 전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해당 분과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과가 응용되는 산업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국내 물리학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주요 물리학 분야 이외에도 원자 및 분자 물리학, 천체 물리학 등 현재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응용하기가 어려운, 즉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비교적 마이너 물리학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연역이 긴 만큼 대부분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물리학 관련 전공이지만 현실적인 면모로 인해서 마이너 물리학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 임용이나 연구 지원 등 전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들이 다수인 반면에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투자는 물론 해당 분야를 통해서 합격한 경우도 많으니까 최상위권 대학 및 과학기술원의 물리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린 물리학과 관련 전공 분석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모의면접 컨텐츠 첨부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